여러분 반갑습니다. 해피 요양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제34회 기출문제를 보완 재작성한 필기 영역 35문제 풀이와 해설입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이유는 공부 시작 전에 시험 경향을 파악하여 공부 방향을 정할 때와 그동안 진행한 공부를 본 시험에 맞추어 마무리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8번의 기출문제 출제 경향을 분석해보면 짝수의 시험에서는 짝수의 기출문제를, 홀수의 시험에서는 홀수의 기출문제를 인용하거나 반영한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표준 교재에서 55개 부분에서는 매회 연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문제풀이 진행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려서 생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일시 정지하시고 읽어보시거나 핵심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등에서 시작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풀이와 해설을 시작합니다. 각 문제에서 가장 적합한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1번입니다.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모든 일에 신중해지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1. 회복성, 2. 의존성, 3. 조심성, 4. 능동성, 5. 외향성. 1번은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모든 일에 신중해지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3번 조심성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년기 특성 중 심리적 특성은 우울증 경향, 내향성, 조심성, 경직성, 의존성은 증가되고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과 친근 사물에 대한 애착심,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음 2번입니다. 노인 부모가 결혼한 자녀와 가까이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의 형태는 1. 핵가족, 2. 조손가족, 3. 동거가족, 4. 한부모가족, 5. 수정 확대가족. 2번은 노인 부모가 결혼한 자녀와 가까이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의 형태는 5번 수정 확대가족입니다. 지문 1번 핵가족은 부부와 미혼 자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 2번 조손가족은 만 18세 이하 손자녀와 65세 이상 조부모로 구성된 가정을 말합니다. 3번 동거가족, 4번 한부모 가족은 설명을 생략합니다. 3번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이다. 2.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3.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등급은 방문조사자가 판정한다. 4. 장기요양급여에서 주 야간 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된다. 5.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3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은 2번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입니다. 지문 1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3번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합니다. 4번 장기요양급여에서 주 야간 보호는 재가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5번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급여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를 수급권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조사를 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거친 후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조달은 보험료에서 60 내지 65%, 국가지원이 20%, 본인 일부 부담이 15 내지 20%로 구성됩니다. 4번입니다.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서식 유형은 등급에 따른 이용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 급여의 종류와 횟수, 비용, 인정 유효기간 1. 욕구 사정 기록지, 2. 기능상태 기록지, 3. 장기요양 인정서, 4.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5.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4번은 제시문 등급에 따른 이용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 급여의 종류와 횟수, 비용, 인정 유효기간,
내용이 포함된 서식은 4번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며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 급여의 종류와 횟수, 비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5번입니다.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은 1.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2. 대상자의 신체 기능 증진, 3. 가족 중심의 서비스 제공, 4. 대상자의 시설 입소 유도, 5.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알선. 5번의 요양보호 업무 목적은 2번 대상자의 신체 기능 증진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 업무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장기요양 대상자들의 신체 기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 머리 감기기, 2. 외출 시 동행, 3. 옷 갈아입히기, 4. 식사 준비 및 정리, 5. 청소 및 주변 정돈. 6번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2번 외출 시 동행이 맞습니다. 지문 1번 머리 감기기, 3. 옷 갈아입히기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되고 4번 식사 준비 및 정리, 5번 청소 및 주변 정돈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며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개인활동 지원, 정서 지원, 방문 목욕, 기능회복훈련, 치매관리 지원, 응급, 시설환경관리, 간호처치 서비스로 10가지로 분류됩니다. 7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 A와 관련 내용 B가 옳게 연결된 것은 1. 관찰자와 필요한 서비스 연계, 2. 옹호자와 차별받는 대상자 지지, 3. 정보 전달자와 직접 서비스 제공, 4. 동기 유발자와 질병의 증상 확인, 5. 숙련된 수발자와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7번의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관련 내용이 옳게 연결된 것은 2번 옹호자와 차별받는 대상자 지지 연결이 바릅니다. 지문 1번 필요한 서비스 연계는 정보 전달자로서의 역할이고 3번 직접 서비스 제공은 숙련된 수발자입니다. 4번 질병의 증상 확인은 관찰자로서의 역할이고 5번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은 동기 유발자의 역할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사의 역할로 숙련된 수발자, 정보 전달자, 관찰자, 말법과 상담자, 동기 유발자, 옹호자가 있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시설 대상자의 기본 권리는 개인의 선호와 건강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식단을 제공한다. 잔존 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2.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3.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5.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8번의 제시된 개인의 선호와 건강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식단을 제공한다. 잔존 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의 내용이 포함된 시설 대상자의 기본 권리는 1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시설생활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이 정한 단계는 입소 전 단계 1개와 입소 계약 단계 2개, 생활 단계에서 11개, 퇴소 단계에 1개가 있습니다. 9번입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치매 대상자가 감기 증세로 몸져 누워 있었지만 보호자는 돈이 없다며 대상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며칠 동안 집을 비웠다. 1. 방임, 2. 유기, 3. 신체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9번의 제시 사례. 치매 대상자가 감기 증세로 몸져 누워 있었지만 보호자는 돈이 없다며 대상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며칠 동안 집을 비웠다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1번 방임입니다. 지문 2번 유기는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이고, 3번 신체적 학대는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이며, 4번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행위를 통해 주는 고통입니다. 5번 경제적 학대는 노인 자산을 동의 없이 부당 착취나 이용하는 행위이고,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 학대 유형은 7가지로서 위 지문 외에 성적 학대와 자기 방임이 있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다음의 행위가 포함된 성희롱의 유형은 야한 농담하기, 성적 관계 회유하기, 성적인 정보 유포하기. 1. 육체적 성희롱, 2. 시각적 성희롱, 3. 언어적 성희롱, 4. 사회적 성희롱, 5. 위계적 성희롱. 10번의 제시된 야한 농담하기, 성적 관계를 회유하기, 성적인 정보 유포하기의 성희롱 유형은 3번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성희롱은 이성에게 상대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지문 1번 육체적 성희롱은 신체 접촉에 의한 행위이고, 2번 시각적 성희롱은 음란한 사진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4번 사회적 성희롱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언어나 행동을 말하고, 5번 위계적 성희롱은 위치나 지위, 직장 내 또는 교수와 학생 관계 등을 이용한 성희롱입니다. 11번입니다. 대상자로부터 요양보호사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장기요양기관장의 대처 방법은 1. 대상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의뢰한다. 2. 대상자에게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한다. 3.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행정직 업무에 배치한다. 4. 대상자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제공한다. 5. 요양보호사에게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관장이 직접 실시한다. 11번의 대상자로부터 요양보호사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장기요양기관장의 대처 방법은 2번 대상자에게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대상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의뢰하기 전 대상자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3번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행정직 업무에 배치한다는 것은 요양보호사 즉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업무 배치 등 불이익 조치는 취해서는 안됩니다. 4번 기관장은 대상자가 아닌 요양보호사들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2년마다가 아닌 1년마다 1회 이상 제공을 합니다. 5번 요양보호사에게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관장이 직접 실시하지 않고 외부의 전문기관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습니다. 다음 12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행동규범을 준수한 사례는 1. 표준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였다. 2. 서비스 제공 기록지는 업무 수행 직후 기록하였다. 3. 서비스의 우선순위는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정하였다. 4.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감사 답례품을 받았다. 5. 서비스 시간 변경 요청 시 조정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12번의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행동규범을 준수한 것은 2번 서비스 제공 기록지는 업무 수행 직후 기록하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표준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추가 제공해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합니다. 3번 서비스의 우선순위는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정하지 않고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정합니다. 4번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감사 답례품을 받는 것은 금지사항입니다. 5번 서비스 시간 변경 요청 시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조정을 합니다. 13번입니다. 다음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장기요양 3등급 대상자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사정하면서 본인 부담금을 감면해 주지 않으면 다른 기관으로 옮기겠다고 말하였다. 1. 대상자의 등급을 상향 조정해 준다. 2. 비용 감면 대신 서비스 시간을 늘린다. 3. 기관장에게 알리고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준다. 4. 신규 대상자를 소개해 주면 할인해 준다고 말한다. 5. 본인 부담금 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이라고 설명한다. 13번은 제시된 장기요양 3등급 대상자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사정하면서 본인 부담금을 감면해 주지 않으면 다른 기관으로 옮기겠다고 말하였다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는 5번 본인 부담금 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이라고 설명하였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사 윤리적 태도에는 요양보호사는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위법 사항이거나 금지 사항들입니다. 다음 14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에게 업무의 어려움을 하소연한다. 2. 자신의 업무 활동과 지도받은 내용을 점검한다. 3. 대상자의 복지 용구를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해 준다. 4. 대상자의 낙상사고 발생 시 요양보호사가 스스로 처리한다. 5. 서비스 제공 방법이 확실치 않을 경우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14번은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2번 자신의 업무 활동과 지도받은 내용을 점검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대상자에게 업무의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태도입니다. 3번 대상자의 복지 용구를 팔거나 알선해서는 안 됩니다. 4번 대상자의 낙상사고 발생 시 즉시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5번 서비스 제공 방법이 확실치 않을 경우 동료 요양보호사가 아닌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15번입니다. 다음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하루 종일 사용하여 젖은 일회용 마스크를 보호자가 아깝다며 빨아서 재사용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1. 보호자의 말을 못 들은 척한다. 2. 기관장과 의논하겠다며 답변을 피한다. 3.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말한다. 4. 마스크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5. 보호자의 의견대로 빨아서 사용하겠다고 말한다. 15번은 제시된 대상자가 하루 종일 사용하여 젖은 일회용 마스크를 보호자가 아깝다며 빨아서 재사용해 달라고 요구하였다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4번 마스크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는 대상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책임감으로 업무 활동에 임해야 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다음 16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전신 스트레칭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동작은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 2. 호흡을 참고 스트레칭 한다. 3. 같은 동작을 10분간 반복한다. 4.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지속한다. 5. 스트레칭 자세를 10 내지 15초 정도 유지한다. 16번은 요양보호사의 전신 스트레칭 방법은 5번 스트레칭 된 자세를 10 내지 15초 정도 유지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동작은 천천히 안정되게 합니다. 2번 호흡을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스트레칭을 합니다. 3번 같은 동작을 5 내지 10회 반복을 합니다. 4번 통증이 느껴지지 않고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 지속을 합니다. 17번입니다.
결핵 대상자와 접촉을 한 후 요양보호사의 대처로 옳은 것은 1. 100일의 예방접종을 한다. 2. 멸균 소독 가운을 착용한다. 3. 예방적 항생제를 복용한다. 4. 기침을 할 때는 손으로 가리고 한다. 5.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한다. 17번은 결핵 대상자와 접촉한 후 요양보호사의 대처는 5번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100일내가 아닌 결핵 예방접종을 합니다. 2번 결핵 의심 대상자를 돌볼 때는 보호장구인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합니다. 3번 예방적 금주, 금연, 충분한 영양 상태와 면역력을 유지하여 건강을 관리합니다. 4번 기침을 할 때는 옷소매로 가리고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기침 예절은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립니다. 손이 아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립니다. 기침 후 비누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를 합니다. 다음 18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구강건조증 감소, 2. 지방의 흡수력 감소, 3. 당뇨성 증가, 4. 항문관략근 긴장도 증가, 5.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 증가. 18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는 2번 지방의 흡수력 감소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구강건조증은 증가됩니다. 3번 당뇨성은 감소됩니다. 4번 항문관략근은 긴장도가 감소됩니다. 5번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는 생산이 감소됩니다. 19번입니다. 천식 대상자의 호흡곤란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바닥에 카펫을 깔아준다. 2. 차고 건조한 공기를 환기한다. 3. 뜨거운 물로 침구류를 세탁한다. 4. 매년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한다. 5. 운동 시작 전에는 기관지 확장제 사용을 금한다. 19번은 천식 대상자의 호흡곤란을 예방하는 방법은 3번 뜨거운 물로 침구류를 세탁한다입니다. 지문 1번 천식 대상자는 바닥 등으로부터 먼지 곰팡이를 피합니다. 2번 차고 건조한 공기로 환기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도 피합니다. 4번 폐렴규균 65세 이상 1회 예방접종을 합니다. 5번 운동 시작 30분 전에는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을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천식은 기도의 만성염증성 질환으로 기관지벽의 부종과 기도 협착, 여러가지 자극에 대해 기도가 과잉 반응을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천식이 있는 대상자는 미세먼지, 황사 등이 심하면 바깥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을 합니다. 다음 20번입니다. 고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낮아진다. 2. 염장식품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 3. 심장질환이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 4. 이완기 혈압은 심장에서 피를 짤 때 압력이다. 5. 처방된 혈압약은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한다. 20번의 고혈압에 관한 설명은 5번 처방된 혈압약은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높아집니다. 2번 염장식품이 아닌 저염이식이식품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3번 심장질환보다 유전, 흡연, 과도한 음주, 스트레스, 과식, 짠 음식 등이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이 됩니다. 4번 심장에서 피를 짤 때의 압력은 이완기가 아니고 수축기인 최고혈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고혈압은 일반적으로 성인의 최고혈압, 수축기 혈압이 140mHg이고 최저혈압,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21번입니다.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흡연, 2. 일광욕, 3. 칼슘 섭취,
4. 체중 부하 운동. 5. 여성 호르몬 치료. 21번은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은 1번 흡연이 맞습니다. 지문 2번 일광욕, 3번 칼슘 섭취, 4번 체중 부하 운동, 5번 여성 호르몬 치료는 골다공증을 치료나 예방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골다공증은 폐세포가 상실되고 골밀도가 낮아져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입니다. 체중 부하 운동은 자기 체중을 이용하여 운동으로 걷기, 맨손 체조, 조깅, 가벼운 근력 운동 등을 말합니다. 다음 22번입니다. 천골 부위의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도넛 모양의 베개 사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1. 체위 변경이 어려우므로, 2. 배설 처리가 어려우므로, 3. 피부의 건조함이 증가하므로, 4. 옷을 갈아입히기가 어려우므로, 5. 천골 부위의 혈액순환이 저하되므로. 22번의 천골 부위의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도넛 모양의 베개 사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5번 천골 부위의 혈액순환이 저하되므로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 설명과 같이 피부가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괴사되어 욕창의 원인이 됩니다. 다른 질문들은 도넛 베개 사용 제한 사유와 관련이 없습니다. 23번입니다. 안압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은 1. 백내장, 2. 결막염, 3. 녹내장, 4. 망막박리, 5. 황반변성. 23번의 안압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은 3번 녹내장입니다. 지문 1번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빛이 들어가지 못하여 시력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이고, 2번 결막염은 눈의 결막에 염증이 발생한 상태이고, 4번 망막박리는 안구 안에 붙어있는 망막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입니다. 5번 황반변성은 눈 조직 중 황반에 발생하는 변성, 퇴행성 질환입니다. 다음 24번입니다. 당뇨병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고콜레스테롤 식이를 섭취한다. 2. 인슐린 주사약을 구강으로 복용한다. 3. 감염이 있는 경우 저혈당에 대비한다. 4. 운동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시작한다. 5. 활동량이 증가할 경우 고혈당에 대비한다. 24번의 당뇨병을 관리하는 방법은 4번 운동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시작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고콜레스테롤이 아닌 저콜레스테롤 식이를 섭취를 합니다. 2번 인슐린 주사약을 반드시 주사로 주입을 합니다. 구강으로 복용하면 위장관을 파괴시킵니다. 3번 감염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 공복 시 저혈당에 대비를 합니다. 5번 활동량이 증가할 경우에도 저혈당에 대비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 설명은 당뇨병은 혈중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 인슐린 저항성으로 포도당이 세포에 흡수되지 못하여 소변으로 당이 섞여 나오는 질환입니다. 25번입니다. 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만성질환이다. 2. 의식 수준이 명료하다. 3.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 4. 주의력 집중에 변화가 없다. 5. 진압력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 25번의 선망에 대한 설명은 3번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선망은 급성질환입니다. 2번 의식 수준이 명료하지 않고 변화하고 잠에서 덜 깼거나 몹시 졸리운 상태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4번 주의력 집중력은 감퇴됩니다. 5번 진압력 장애가 발생합니다. 다음 26번입니다. 대상자의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춘다. 2. 과일류는 하루 1회 이상 간식으로 섭취한다. 3. 철분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 D를 섭취한다.
4. 동물성 단백질 위주로 하루 3끼 식사를 한다. 5.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 놓고 계속 섭취한다. 26번의 대상자의 영양관리 방법은 2번 과일류는 하루 1회 이상 간식으로 섭취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추지 않습니다. 뜨거우면 짠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3번 철분이 아닌 칼슘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 D를 섭취를 합니다. 4번 동물성 단백질은 일일 단백질 섭취량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만 섭취를 합니다. 5번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 놓고 섭취하지 않고 먹을 만큼만 준비를 합니다. 27번입니다.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1. 폐렴, 2. 신부전, 3. 방광염, 4. 요실금, 5. 기관지염. 27번의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환은 2번 신부전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으로는 간경화, 신부전, 신부전증, 부신기능 저하증,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이 있고, 수분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질병은 염증성 비뇨기 질환, 폐렴, 고혈압, 협심증, 당뇨병이 있습니다. 다음 28번입니다. 대상자의 안전한 운동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실내 운동 시 준비 운동을 생략한다. 2. 낮 운동 시 마무리 운동 시간을 줄인다. 3. 추운 시간에는 야외에서 운동의 강도를 높인다. 4.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한 후 운동하게 한다. 5. 고강도 운동으로 시작하여 저강도 운동으로 마무리한다. 28번의 대상자의 안전한 운동관리 방법은 4번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한 후 운동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실내 운동 시에도 준비 운동을 적어도 10분 이상 합니다. 2번 낮 운동 시 마무리 운동 시간은 심박동수가 돌아올 때까지 합니다. 3번 추운 날씨에는 야외에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5번 고강도 운동이 아닌 저강도 운동으로 시작하여 상태를 보면서 점차 강도를 높입니다. 29번입니다. 노화로 인한 수면의 특성은 1. 쉽게 잠이 든다. 2. 수면량이 늘어난다. 3. 낮잠을 자지 않는다. 4. 수면 중에 자주 깬다. 5.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 29번의 노화로 인한 수면의 특성은 4번 수면 중에 자주 깬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쉽게 잠이 들지 못하고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2번 수면량이 줄어듭니다. 3번 낮잠을 자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낮 시간 동안 졸림증이 많아집니다. 5번 수면의 질이 향상되지 않고 떨어진다고 표현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노화에 따른 수면 양상의 변화로서 수면의 문제는 수면 중에 자주 깨고 수면량이 줄어들고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낮 시간 동안 졸림증이 많아집니다. 다음 30번입니다. 대상자가 두통이 있을 때마다 비처방약을 구입하여 복용할 때 대처 방법은 1. 장용 코팅제는 쪼개서 복용하게 한다. 2. 한 번에 많은 양을 구입해 두도록 한다. 3. 약 복용을 자제하고 통증을 최대한 참게 한다. 4. 비처방약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게 한다. 5. 증상이 비슷한 다른 대상자의 약을 복용하게 한다. 30번의 대상자가 두통이 있을 때마다 비처방약을 구입하여 복용할 때 대처는 4번 비처방약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장용 코팅제도 분할선이 있는 약만 쪼개어 복용할 수 있습니다. 2번 한 번에 많은 양을 구입해 두는 것은 약효 등의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가장 최근의 처방약을 복용합니다. 3번 통증은 참는 것이 아니고 호소하게 합니다. 5번 증상이 비슷한 다른 대상자의 약을 복용해서는 안됩니다. 31번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년 1회 권장하는 예방접종은
1. 파상풍 2. 대상포진 3. 말라리아 4. 인플루엔자 5. 디프테리아 31번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년 1회 권장하는 예방접종은 4번 인플루엔자입니다. 다른 지문의 질환은 오른쪽 예방접종 종류와 주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2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고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고는 가능한 한 한꺼번에 한다. 2. 보고 내용은 중복되지 않게 한다. 3. 상황이 급할 때는 서면 보고를 한다. 4. 주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보고한다. 5. 자료 보존이 필요할 때는 구두로 보고한다. 32번의 요양보호사의 업무보고 방법은 2번 보고 내용은 중복되지 않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보고는 가능한 한 한꺼번에 보고해서는 안되며 신속하게 보고를 합니다. 3번 상황이 급할 때는 구두로 보고를 합니다. 4번 주관적인 경험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5번 자료 보존이 필요할 때는 서면으로 보고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업무보고의 원칙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하고 육하 원칙에 따라 보고를 하며 신속하게 보고를 하고 보고 내용이 중첩되지 않게 합니다. 33번입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사례회의를 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기관의 신규 사업 홍보 2. 요양보호사의 근무평가 3. 서비스 질의 지속적인 관리 4. 업무와 관련된 의무 교육 실시 5. 기관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33번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사례회의를 하는 목적은 3번 서비스 질의 지속적 관리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사례회의는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의 질 향상, 서비스 제공 타당성 검토 후 내용의 조정, 관계자 직종들의 역할 분담을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회의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사례회의의 목적과는 다른 개별적인 목적의 필요에 따라서 할 회의들입니다. 다음 34번입니다. 임종을 앞둔 대상자가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상태를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 진정제를 투여한다. 2. 큰소리로 대화한다. 3. 옆에 머물며 손을 잡아준다. 4. 이마에 찬 수건을 얹어준다. 5. 동작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억제한다. 34번의 임종을 앞둔 대상자가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상태를 보일 때 대처 방법은 3번 옆에 머물며 손을 잡아준다입니다. 지문 1번 진정제를 투여는 처방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다. 2번 큰소리로 대화하지 말고 부드러우면서 분명한 어조로 말합니다. 4번 이마에 찬 수건을 얹어주는 것은 불안정을 보이면 이마를 가볍게 문질러 줍니다. 5번 동작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진정시킬 수 있는 음악을 들려주면 차분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필기시험의 마지막 문제인 35번입니다. 임종한 대상자의 사후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를 제거해 둔다. 2. 베개를 이용하여 다리를 올려준다. 3. 분비물이 배출되도록 옆으로 눕힌다. 4. 시트로 대상자의 얼굴에서 발끝까지 덮는다. 5. 눈이 감기지 않을 경우 거즈를 적셔 눈 위에 올린다. 35번의 임종한 대상자의 사후관리 방법은 5번 눈이 감기지 않을 경우 거즈를 적셔 눈 위에 올린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의치의 제거 여부 등은 가족에게 확인을 합니다. 2번 베개를 이용하여 머리를 올려줍니다. 3번 분비물이 배출되면 엉덩이 밑에 패드를 대어줍니다. 4번 시트로 대상자의 얼굴을 덮지 않도록 어깨까지 덮습니다. 이상으로 34회 기출문제 풀이와 해설 필기 영역 35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이어서 계속되는 34회 실기 영역 45문제와 32회, 36회 기출문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매회마다 출제되는 문제 모음, 기출문제, 모의고사와 요점 정리도 계속됩니다. 오늘 문제풀이 중에서 잘못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